이렇게 많이 중3 학부모님들이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또 고등학교에 대한 요즘 관심이 많죠.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 마지막으로 핵심 딱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부는 학생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제 강사분들이 많이 말씀 잘 주셨는데 이거는 뭐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지점은 이제 대입이 바뀌는 부분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어머님들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머님들 대상 강의죠. 이제 앞에는 학부모님들 얘기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28학년도 지금 입시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라서 28학년도 입시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5등급제 내신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럼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그 등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학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랑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다 아직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높은 대학 목표하시는 학부모님들이신데 이제 의대 중원 이슈를 가지고 상위권 입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입해서 고려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8학년도 입시 변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좀 뜬금없이 2022학년도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 없는 입시고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2학년도 때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생기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쓸 수 있었던 봉사, 수상, 뭐 생기부의 장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게 사실 바뀜으로써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됐냐? 전교 1등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고를 가는 이유는 사실은 전교 등수를 확보해서 좋은 내신을 가지고 교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상황인 건데 사실은 학생부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는 그때 전교 1등 생기부는 딱 열어보면 티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의 상장 이런 거 다 몰아주고 생기부 가장 핵심으로 잘 써주고 뭐 첫 장 펴면은 수상 막 20장씩 나오는 20개씩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기부 기재가 축소가 되면서 학생부 요소를 딱 보고서는 누가 전교 1등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2028학년도의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교 1등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 입시에서 어느 학교를 가든 전교 1등이 대학을 못 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교 1등은 1등의 품격이 있는 법이었는데 내신에 따라서 지금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누가 이 학교의 확실한 전교인 1등인지 알 수가 없고 그걸 2022학년도 때는 생활기록부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없어졌다면 이번에 내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전교 1등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시 싸움을 해야 되냐 이걸 머릿속에 넣고 들으시면 2028학년도에 대한 대비책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전교 1등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1등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1.0을 받으면 뭐 다 갈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전교 1등을 한 거지 사실 전교 1등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전교 1등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목표고 그러면 전교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점에 전교 1등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메디컬 스카이 서성안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장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표 너무 많이 보셨죠? 이거 사실 저 아니어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 개편 확장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뭐 국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1학년 내신에 있던 내용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학업 부담이 바뀐 부분은 거의 없고요. 수학 내용을 살펴보면은 원래 수원 수투를 듣고 이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던 게 2028학년도부터는 뭐 무슨 대수, 미적분 원, 확통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기서 말하는 대수가 기존의 수원이고 저기서 말하는 미적분 원이 수투고 이제 마지막에 확통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문과 수능 체제에 가깝습니다. 인문 계열을 가는 학생들이 수원, 수투, 확통을 보는 거랑 같은 형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쉽죠. 우리가 확통을 뭐 미적보다는 좀 쉽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부담이 좀 경감된 감은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사탐, 과탐 중에 두 과목을 선택을 하던 형태에서 사회과학을 공통으로 듣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원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물화생지 중에 선택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나와버리면 그냥 이론상 딱 생각했을 때 그 한 과목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수가 너무 적어지긴 해요. 예, 물화생지를 20문제 안에 우겨 넣으려면은 뭐 한 5문제 나오는데 어머님들이 내보셔도 뭐 크게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변별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본 게 사탐, 과탐의 상황이어서 결국은 국어, 수학 중에서도 아마 앞으로 국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변별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능 부분에 있어서 그 외적인 요소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뭐 사실 평가나 성적 기준 제공했던 거, EBS랑 연계했던 거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없어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별 이슈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학생들이 현재 보고 있는 수투, 미적분 투, 그다음에 기하 이런 내용은 수능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수학 공부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슈는 내신이죠. 수능은 좀 멀고 내신은 이제 몇 달 있다 보셔야 되니까 내신이 조금 더 가까운 상황인데 지금 내신을 2028학년도에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5등급제가 중학교 내신과는 다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점, 즉 상대평가인 건 똑같지만 구간이 좀 늘어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지금도 원점수, 성취도, 등급 뭐 이런 거 평균 수강자 수 이거 다 나오던 정보예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요소이고요. 다만 이 중에 하나 빠진 거는 저희가 표준 편차라고 말하던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표준 편차는 쉽게 얘기하면 그 과목의 난이도에 맞춰서 이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점수인데, 즉 학교 수준이 좀 티가 나는 점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5등급에서 사실은 이것도 결국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남보다 내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회과학, 뭐 융합선택, 교과목 이런 부분들, 위에가 좀 사회고 이제 밑에가 과학인데 얘네는 상대평가 변기를 안 하고 절대평가로만 반영하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게 바뀌면서 사실은 고교 학점제랑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결국 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고교 학점제는 그냥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시는 게 맞겠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뭐 대학처럼 학점을 좀 들어서 평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다른 학교에서 과목을 듣는 게 쉽지 않죠. 어느 학교를 다니는데 옆 학교에 좋은 학교에서 당연히 좋은 수업을 개설을 해주겠는데 가겠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등급 따기 힘든데 옆 학교 가가지고 생고생 해가지고 그 과목 듣고 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교 입장에서는 필수 과목 외에는 이런 수업을 개설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인원이 잘 모이지도 않고 그거를 해서 효과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라는 얘기는 뭐 현실적으로는 병행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핵심적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고교 내신 5등급제의 구별 비율인 건데요. 이제 1등급을 10%로 얘기를 하고 2등급을 24%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보면 34% 정도까지가 지금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달라진 내신 1등급의 가치를 지금이랑 환산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이걸 갖고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학교가 어딜까요? 뭔가 느낌적으로 이 정도일 것 같다. 자, 보시면 대충 한 1등급 뭐 한 1.78? 나쁘지 않죠? 고등학교에서 나쁘지 않게 하는 애요. 이거 어느 학교일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첫째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아십니다. 이 학교 장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니까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경희대입니다. 이 학교가 경희대의 2024학년도 가장 최근에 교과 등급 분포표예요. 보시면 낮지 않죠. 우리 지금 메디컬 스카이 얘기 들어봤는데 경희대 나왔죠? 경희대 나왔는데 쉽지 않아요. 1.78 정도 나오는 거죠. 현행 입시 제도에서 현재 9등급제 기준 2등급 안쪽에 가까스로 드는 애들이 여기를 가는 겁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분포표를 보면은 떨어진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줄 세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7, 8, 9 받는 애들 중에서도 경희대가 안정적으로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리죠. 쉬운 상황 아닙니다. 이게 지금 2등급이 11%니까 바뀐 1등급 10%랑 크게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등급을 받아도 경희대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고, 딱 보시면 이제 이거는 KU 때문에 느낌이 오시는데 건국대입니다. 보통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평가하는 학교고, 컷을 보시면 거의 흡사하죠. 좀 높다 싶은 학교는 더 높아요. 뭐 융합생명공학과, 우리 생명공학과 인기 좋잖아요. 이제 메디컬 쓰시던 애들이 여기 가는데 1점 중반 쉽지 않죠. 1점 중반이면 학교에서 뭐 등수로 치면은 10등 안에 당연히 드는 애들이고, 뭐 거의 한 7, 8등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데 건대를 가까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즉 원래도 기존의 10%, 즉 2등급에 드는 인원수 자체를 생각해 보면 대학을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1등급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결국 퍼센테이지는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2등급 학생들을 앞으로 이제 1등급이랑 좀 비슷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원님들 300명이 다니는 일반고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2.0까지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누적이 한 15등에서 18등 정도 나와요. 맥시멈 한 18등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한 15등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5등급제로 환산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한 학교 기준 이론상 한 10명은 1.0이 나와요. 전교 10등인데 1.0인 거예요. 근데 뭐 전교 1등도 1.0이죠.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까지 별 차이 없는 1.0의 내신을 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지금 고등학교 개수 한 1,500개 나오거든요. 넓게 봐야 돼요. 그럼 이 1,500개를 생각해보면 전국에서 15,000명의 1.0이 등장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지금까지 입시를 하던 것과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럼 어머님들 이 1.0을 든 애들이 레이스에 서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다 스카이 서성한 메디컬 보시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근데 여기도 학교가 많잖아요, 어머님. 메디컬에도 학교 많잖아요. 의치학한수 다 있고 중경의식까지 하면 학교 많아요. 그러면 이 15,000명이 누군가는 메디컬을 가야 되고 누군가는 스카이를 가고 누군가는 중경의식을 가야 되는데, 얘네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등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2등급을 받는 게 2등급을 받으면 안 된다던데 1등급을 받는 게 힘들까? 이게 아니라 일단 1.0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단 1점대의 내신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게 중3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가장 기본 골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애들 중에서 우리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1등급이어도 앞으로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범한 일반고, 학군지 상위권, 자사고 특목고 보면 저 데이 컨설팅 요즘 이제 한창 다크서클 내려오시는 고3 학부모님들이랑 상담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느끼시는 체감 난이도가 너무 다르고 그 학교에서 받는 1등급 뭐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도 특목자사 1등급이랑 뭐 여기 나오기도 쉽지 않지만 여기 1, 2등급이랑 일반고 1점대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커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어차피 1등급을 받아올 인원이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린다고 치면 우리는 결국 이 상황에서 내 출신 고등학교가 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0은 많으니까요. 그럼 그 중에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급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넓혀지게 되면요, 결국은 1등급이랑 2등급의 차이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제 뭐 2.0 이런 걸로는 쉽지 않아요. 1.x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게 결국은 상위권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특히나 만약에 그냥 생 일반고를 가셨는데 우리가 뭔가 첫 학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떴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만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즉 같은 1등급 내에서도 변별이 필요한 상황에서 2가 다수 찍히게 된다거나 하면 우리 입시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멀어요. 올해 입시이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요즘 바뀌는 입시 구조를 보면 좀 대학이 저는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이 2028학년도에 바뀌는 거 미리 체크는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근데 이게 지금 주요 대학교에서 바뀌고 있는 방식이에요. 고대는 갑자기 논술을 신설을 했고, 뜬금없이 논술을 신설해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올해 4.5예요. 어머님, 이거는 고려대 갈 수 있는 수능 점수예요. 근데 이거 최저 맞춰서 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과형에서 면접을 보던 형태였는데 그거 없애고 수능 최저 신설했습니다. 쉬운 최저는 아니에요. 수능 최저 만들고. 한양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제 뭐 생활기록부 100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교과에서 최저도 도입을 하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최저를 도입하고 이렇게 수능이랑 수시랑 뭔가 장벽을 많이 무너뜨리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요 대학 중에서 우리가 수능을 배제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은 더 이상 없어진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 조금 사소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연세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원래 재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이라는 걸 봤는데요. 올해부터 재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바뀌면 똑똑한 애들 뽑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학원을 다녀서 정제된 답변이 아니라 좀 원래 똑똑하고 머리 좋은 학생들을 뽑아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학교들마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죠. 서류형, 추천형, 면접형 세 개로 나눠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지금 교과 같은 경우는 다 최저를 넣어놓은 상황이 됐고 서류도 그냥 학생부 종합 100 있는 거에다가 이거 플러스 알파로 추천에다 최저를 넣는 전형 신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고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을 갑작스럽게 신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 해당 대학의 인원 내에서 더 똑똑한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게 수시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니에요. 정시도 바뀌었어요. 이게 장벽이 없어진다는 게 수시에 무조건 최저, 정시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 반영을 일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사실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는 해왔어요. 교과 평가를 좀 하는 형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기존의 교과 이수 현황이나 성적이나 세트 사항을 뭐 사실 이걸로 업긴 쉽지 않아요, 어머니. 저 써봤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업고 뭐 이렇게 내가 내신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능을 망했는데 서울대를 갈 수 있고 그런 건 절대 아닌데 근데 이것도 좀 보긴 본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기부 요소는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고. 고대도 작년부터 이걸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작년에 고대 컨설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무슨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수능에다가 학생부 교과를 보는 형태가 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고대는 이게 수능만 가지고 가는 전형이 있고 교과 평가를 일부 하는 전형이 있고 해서 두 개를 같이 뽑았어요. 인원을 나눠서 선발을 한 형태라서 굉장히 좀 쓰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학교였는데 어쨌든 고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연대도 생깁니다. 연대는 2, 6학년도부터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생기게 되는 형태인 건데 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시 모집에서 생활기록부 교과 반영을 하는 추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연대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은 교과 점수 차이가 엄청 크다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잘 보시는 것보다는 수능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뭐 하나만 완벽하게 잘해서 상위권 대학을 뚫어낸다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도 자꾸 이런 거를 추가를 해서 한다는 거는 어디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고 최소한 걸러낼 수 있는 필터를 자꾸 보완을 해가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성한까지 지금 2, 6학년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건 이래요. 근데 얘네 학교들이 가장 빠르거든요. 보통 서울대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가 그거를 따라가고 그 다음으로 서성한이 좀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발휘하면서 뭔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지금 2, 6학년도 기준으로 이 서성할 라인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생기부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서울대가 2, 3학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사실 저도 뭐 생각이나 했겠어요.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무슨 서울대학교 생기부를 봐서 뭐 수능을 본다는 이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서성한까지 왔죠. 그러면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도 이런 식의 변화들은 대학 단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2028학년도에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바뀌는 건 알고 계셔야 되지만 대학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보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지금까지 온 거다. 그럼 저의 결론은 명확하죠. 결국은 내신에다가 추가로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자꾸 생긴다. 교과 전형인데 생기부 반영하는 거 이거는 테스트한 지 오래됐어요. 이건 진짜 오래됐죠. 건국대, 경희대 뭐 이 라인들 다 똑같았고 고대 학교 추천조차도 생활기록부 없이는 못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교과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높여 부르는 거,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거 강화하는 거, 정시에서도 생기부 반영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다 대학에서 나름대로 뭔가 추가적인 요소를 보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의대 증원이나 메디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가? 요거는 전체적으로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대가 많이 늘긴 늘었어요. 이번에 1,500명 얘기를 해서 많이 늘었죠. 기존 2024학년도까지 메디컬 모집 인원을 잠깐 보면은 의대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치대랑 한의대가 별로 없죠. 네, 구멍이 굉장히 적습니다. 약대가 오히려 굉장히 크고요. 서울에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의치약한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인원이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약 1,500명 가까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실 많이 늘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늘어난 거고 그래도 뭐 이렇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고3 입시의 환경을 보면은 뭔가 지금 의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사실 선발을 하면서 지방 국립이나 이런 데로 의대를 빠지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의 낙수 효과를 좀 계산을 해보면 한 스카이 공대 정도까지는 뭐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이하로도 사실 생명공학이나 생명과학의 부분에서 사실 추합이 좀 돌아줄 거를 기대하면 꽤 뭐 인서울 주요 대학 정도까지는 조금 효과가 같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 가기 좋은 분위기는 계속 뭐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인원이 계속 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뭐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아직 고민하실 수 있는데 수학 하실 수 있으면 이과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상황에 사실 거의 그걸 기준으로 많이 나누시죠. 수학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과를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정시 영향력 자체는 뭐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지역 인재에서 애들이 많이 빠져서 근데 사실은 그 지역 인재 가는 인구도 수능을 못 보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막 내신만 1.0이고 수능은 막 4,4사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나름 수능 잘 보시는 친구들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상위권 이과 입시가 확실히 여유로워진 상황은 맞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원 구성이 됐고 요거는 수도권 기준입니다. 수도권만 봐도 그렇게 적지 않게 늘어나기는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단과대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울이 좀 없어서 그렇지 경기나 인천까지 보시면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런 환경이다라는 걸 보면 되는데 자, 좀 다시 안 좋은 얘기를 해보면요. 의치 아칸수 인원을 대강 계산하면 8,000명이 나오는 상황이 됐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8,000명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3 학생들 동기 다 경쟁자예요, 여러분. 다 경쟁. 여기 이제 중3 학생들 중에서 한 15,000명 정도는 1.0을 확보하고 입시를 싸움한다고 생각하면 8,000명이랑 7,000명을 가르는 기준이 중요해진 상황이 됐죠. 절반은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똑같은 1.0인데도. 지금까지 1.0이면서 본인이 수능을 좀 볼 수 있는데 뭐 메디컬을 못 간 경우는 거의 없죠. 컨설팅을 받으셨으면 사실 그렇게 갈 수는 없죠. 1.0이면 웬만하면 어디든 메디컬을 잡아내서 다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최저 이슈일 뿐인 거지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중에 절반이 똑같은 1.0을 들고도 대학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 됐다. 이거는 자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 어머님들 1등급을 받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늘었고 기존에 2등급을 받아가시던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받는 상황인데 근데 그 1등급의 가치가 많이 줄어든 거죠. 뭐 집값이 떨어진 부동산적인 측면이랑도 비슷한 건데 이게 1등급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대학이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1등급 외에 나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근데 저는 어머님 저도 사실은 일반고를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외고를 다녔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일반고를 가가지고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교 1등을 하는 것보다는 전교 1등의 근처에 머무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특목을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좀 저는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약간 도움이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린 전교 1등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교 1등 언저리에만 있으면 나도 1.0이고 쟤도 1.0이고 다 같이 1.0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언저리 정도에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시는 게 맞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시는 게 맞아요, 어머님. 지금은 고등학교의 어떤 순서를 따지자면 결국 뭐 그러니까 특목자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이런 입시 변화에 대응하기 좋은 학교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학군지 중에서도 쉽게 얘기하는 갑방고, 즉 지금 상황에서도 의대를 1.0이 아닌 애들도 의대를 보내는 학교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 1.0조차도 의대를 제대로 못 보내는 학교도 있죠. 그죠? 최저로 준비를 제대로 못 시켜준다거나, 전교 1등인데도 뭐 많아요. 어머님, 저 컨설팅 해보면 전교 1등인데 어디 한양대 가 있고 뭐 광운대 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도 의대를 못 보내는 학교가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1등이 아닌 그 주변 언저리 애들을 데리고 상위권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1등급 주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즉 1등급을 받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목표로 움직이신다면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가시는 게 최소한의 입시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어머님도 이제 중학교 내신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학생들도 마칠 때 됐고 오늘 긴 시간 하셔서 마무리 얘기할 건데, 중학교 내신 어머님 지금 ABCD 받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절평이니까 웬만하면 A가 나오실 거예요. 근데 지금 중학교 기준에서 A 받으시는 학생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한, 제가 좀 뭐 좋은 학교 뭐 이렇게 나눠보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한 그 정도는 A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한 20-30% 정도가 A예요. 이 정도면 한 2등급, 3등급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A 받는 학생들 중에서는 9등급제로 가면은 1, 2, 3등급 안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나 다 A였는데 선생님 저 고등학교 오니까 다 3등급 됐어요 라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인원들이 1등급에 머무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더 대단한 1등급을 만드는 방법을 우린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지금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고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은 조금 좋은 환경, 나 이런 변화하는 입시 상황에서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학교에서 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어머님. 그러면 고등학교 환경이라도 조금 더 우리가 학생분한테 안온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지만 2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2등급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등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더더욱 괜찮은 고등학교에 가 있는 게 낫죠. 일반고라고 사람이 살다가 엎어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중간고사를 보러 가는데 내가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다 보면 공부 아무리 잘하는 학생도 2등급 삐끗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삐끗했을 때 내가 특목 자사면 1.X를 들고도 대학을 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고 1.0은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삐끗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차피 다 공부 열심히 할 거 목표로 가시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를 목표로 간다면 내가 2등급 받을까 봐 뭐 좋은 고등학교 가기는 힘들 것 같아 이렇게 하시기보다 강단 있게 어차피 1등급 받을 건데 더 좋은 학교에서 더 나은 1등급으로 상위권 대학 목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무리 드리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